이어서 71회 결산 문제 이어서 해보도록 할까요?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하고 결산하는데요. 결산 정리 사항이 딱 이렇게 두 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해가지고 결산 자료 1, 2,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결산은 1번과 2번 뿐이죠. 3번은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물론 이것도 결산 작업이에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손익 대체분계하는 거, 요게 이제 3번의 내용은 사실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69회부터 71회까지 3개를 풀었을 때 결산 자료에 나오는 문제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3개 다. 물론 1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1번은 우리가 앞에서 비용의 예상 한번 나왔고 수익의 예상이 한번 나왔고, 그런데 오늘은 71회에 1번은 뭐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50만 원을 계상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수익의 예상이죠.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수익의 예상 앞에서 70회인가 69회에 나왔습니다. 수익의 예상. 그래서 여러분 수익의 예상에서 쓰는 이 자산 개정 과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자로 시작되는 거. 예, 미수 수익. 그래서 수익의 예상이 나왔구나 하면은 자산이 나오는데 차변에 무조건 미수 수익이다. 차변에 무조건 미수 수익이다. 그러면 대변은 뭐냐? 이 수익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 써주면 돼요. 자, 정기 예금에 대하여 기간 경과분 미수 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은 이자 수익.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이자 수익 대변.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할 때 수익의 예상을 수익의 발생이라고 강의하는 선생님도 많아요. 예, 같은 말이에요. 수익을 발생시킨다. 예, 아직 받지 않았으나 예상한다. 예, 예상해서 발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은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예상은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자산 잡으면서 대변에 이자 수익을 여기서는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항상 이자로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임대료가 이런 게 이때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자 말고도 다른 수익을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에서 제가 마침 이 예를 들었었어요. 정기예금이 지금 몇 월에 만기되는지는 여기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에 만기예요. 그렇지만 단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경과된 기간이 있다는 거죠. 만약 6개월 경과했다고 봅시다. 예. 그리고 내년치가 또 6개월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6개월치 이자가 50만 원이었으면 내년치 이자도 60만 원, 50만 원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내년 이 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예금은 얼마, 이자는 얼마 받겠어요? 100만 원 받겠죠. 그때 100만 원 받을 때 내년도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될 것은 얼마만 잡으라고요? 50만 원만 잡으라고요. 50만 원만.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을 어떻게 메꿔요? 예, 요 미수 수익을 이제 대변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왜? 전기만을 우리가 차변에 이거 자산 잡았잖아요. 이 미수수익 자산은 우리가 1년 안에 정리가 돼 있도록 돼. 그래서 우리가 미수수익은 당좌자산,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없어져요. 미수수익은 이 예금 만기 때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기가 만약에 6월 달이다 그러면 26년 6월 달에 미수수익 50만 원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그러면 이자 100만 원 받았을 때 나머지 50만 원은 26년도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된다. 자, 수익의 예상이 이 71회에 나왔구나.
그러면 이건 수동분계 사항이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죠. 자, 전표 날짜를 12월 31일로 12월 3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하변의 미수 수익 50만 원, 배변의 이자 수익 901번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1번 결산이 끝났고 2번은 자동 결산 사항이에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하기 위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해줘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 자료 입력 일로 들어가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었죠.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가로 10번이죠. 여기에다가 4천만 원. 4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치면은 그 위에 윗줄에 상품 매출원가가 243809727로 계산이 되고요. 전표 추가를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해줍니다. 자,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 확인. 시험 볼 때는 그냥 다음 문제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24만 3,880만 9,727원이 어떤 분계에 반영됐는지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면 결차,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로 왔죠. 243809727. 대변, 상품, 자산 감소됐죠. 243809727.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모아서 결산 때 한 번만 해주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음은 이제 3번을 하기 위해서 거기 수행 평가 문제에 2번을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기 전에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그래서 12월로 작성을 해서 저 끝에 가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요거 498, 607, 756. 요 뒤에서 756 이런 숫자 정도를 딱 머릿속에 찍어 놓고 전체 메뉴에 가서 다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아니요. 예. 여기서 팝업이 나오면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돼요. 이때 당기순이익을 한번 뒤에가 756으로 잘 넘어왔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손익계산서 눌러서 498607756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눌러서 498607756 단기분해서 서로 일치합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처분 예정일, 처분 확정일을 날짜를 입력해요. 2026 0227 그다음에 처분 확정일은 2025 0227 이렇게 입력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표 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표 추가는 무슨 추가냐? 손익 대체 분계. 그래서 모든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모든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확인. 네. 그렇게 하면 이제 5건의 전표인데 줄수는 엄청 많을 거예요.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 눌러보면은 5건이지만 전표가 양이 많아요. 전표 하나가 양이 많아가지고 넘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도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잡이익 이렇게 수익도 4개나 되고 이 4개를 손익계정 대변으로 9억 9,984만 원이 대체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전표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등등등등등 해서 잡비,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까지 굉장히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이 전부 손익계정 차변으로 옮겨와 버려요. 그런 분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조회하면 이제 지시사항을 모두 끝내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딱 12월로 열었을 때 에러 없이 조회가 되면은 '큰 실수가 없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다 마쳤으면 이제 득점을 하러 가야 됩니다. 득점. 네. 자, 요 평가 문제 조회하는 것은 71 회까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예요. 네, 72 회부터는 제가 인제 여러분들 각자 하시라고 그러고 네, 질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기 속도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해 보겠는데 평가 문제 1번 11 번이죠. 1 번이 11 번이에요. 거래처 등록을 조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를 실행해야 돼요. 거래처 등록. 아니, 거래처? 예. 그렇죠. 거래처 등록은 기초정보관리죠. 거래처 등록. 가서 대전 장식을 물었어요. 그러면 컨트롤 F를 탁 치면은 대전을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대전 엔터. 어? 대전이 아니군요. 우리 회사가 대전 장식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다 물어봤네요. 자, 대전 장식의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거래처 명품 인테리어 대표자. 자, 명품을 찾아야죠. 컨트롤 F 명품. 엔터. 예, 명품을 빨리 찾았습니다. 대표자 신정인. 예, 맞았습니다. 2번 일반 거래처 명품 인테리어 예, 담당자 메일 주소. 예, 담당자 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을 눌러보면 알 수 있죠. 빌36524.com 맞죠? 금융거래처 중 예금 종류가 차입금인 거래처는 두 곳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거래처에서는 더 이상 볼 게 없고 금융 탭을 눌러야죠. 금융 탭을 누르고 차입금 거래처가 여기 금융기관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차입금 괄호 속에 써 있는 게 두 개죠. 맞고 카드 거래처의 매입 관련 거래처는 한 곳이다. 카드 탭을 눌러봐야 되겠죠. 카드 눌러보니까 매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실행해야 돼요.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총계정 원장 여기 있어요. 클릭 그리고 엔터 쳐놔요. 엔터 두 번. 101번 현금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현금이. 월별 출금된 대변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네. 1월 47737,860 맞죠? 대변이 출금이에요. 2월 27399 2번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마우스로 2번을 클릭하시면 답안이 작성됩니다. 다음 13번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하라 하는 문제죠. 자, 열려있는 게 너무 많다 싶으면 좀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합계잔액 시산표 7월 말 그랬으니까 7월로 조회하시면 엔터. 뒤에 날짜 31일 확인하시고 엔터. 단기 차입금의 잔액은 물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다 그러면 유동부채 칸에서 찾아야죠.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 잔액은 부채니까 대변의 잔액이 나오는 거죠. 17000000을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다음 14번 합계잔액 시산표 8월 말로 물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기간을 8월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냐? 미지급금도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의 미지급금. 부채의 잔액은 대변이죠. 이걸 클릭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120, 309, 039, 140. 예, 여러분도 이렇게 있겠죠. 다음 계정별 원장에 9월 말 외상 매출금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찾으셨죠? 계정별 원장. 9월 말이라고 할 때는요. 앞에 기간은 엔터로 지나가시고 뒤에만 9 엔터 하시면 9월 말일이 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108번이라고 코드 알려줬을 때는 검색하지 마시고 108 뒤에도 108 이렇게 똑같이 계정 과목 코드 넣어주시고 금액에서는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을 물어봤잖아요. 맨 밑에가 9월 말이겠죠? 예, 좀 밑으로 내려갔어. 9월 20일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예, 잔액, 잔액, 이게 잔액이죠. 마우스로 여기 클릭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172, 171, 000이 나오네요. 다음은 16번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제가 금방 닫아버렸는데 다시 실행해가지고 12월 말 미수수익 12월로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거든요. 예, 미수수익 50만원 우리 결산분기 때 반영했던 거. 다음에 17번 12월 말 단기매매증권 예, 단기매매증권 당좌자산에 해당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40만. 그 다음 18번 재무상태표 12월 말 비품의 장부금액 비품 유동자산에서 찾아야죠. 유동자산의 아니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에서 찾아야죠. 자, 여러분 비품의 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장부금액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차감 계정이 있는 이런 자산들은 비품의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비품의 잔액이다. 그러면 요 취득금액의 잔액을 말하는 거예요. 55400.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그 비품 바로 밑에 있는 요 5,12,387.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칸을 바꿔서 그 옆에 칸 여기 50277613 이게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잔액이라고 안 해요. 장부 금액. 잔액하면 그냥 이거예요. 잔액. 비품 잔액이 얼마냐? 차감하기 전에 잔액을 말하는 거예요. 잔액은. 그래서 우리가 비품을 만약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입력할 때 기억나시나요? 비품도 입력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따로 입력해요. 왜냐하면 이 취득금액의 잔액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입력하고 장부금액은 아예 입력 안 하죠. 왜죠? 자동 계산되니까. 장부금액은 자동 계산돼. 그 다음에 19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2월 이익잉여금 12월 말 밑으로 내려가면 이 자본에 있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612, 947, 756. 예, 3번에 있죠.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클릭하시면 답이 나뉘죠. 다음에 20번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열으셔가지고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네. 상품 매출 원가 243, 809, 727이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다음 21번 단기의 판매관리비의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네, 밑에 가면 판매관리비가 쭉 있어요. 접대비 2653790 맞죠? 차량 유지비 705410
2번 틀렸네요. 차량 유지비가. 차량 유지비는 7054,100인데 보기에는 998810. 답이 2번이다. 22번. 당기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 중 중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 세 자리를 기입하시오. 자, 손익계산서에 이 영업의 수익으로 내려가 보니까 세 가지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비. 이 세 개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 번호,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 세 자리로 입력해라. 그러면 이자 수익이 제일 큰데 여기에는 손익계산서에는 계정 과목 코드가 안 나타나므로 여기 50만 원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계정별 원장으로 가서 여기서 계정 코드가 확인이 됩니다. 901이라고 답안에다 입력하면 되죠? 901. 손익계산서에서는 계정 코드가 안 나타나니까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에 가면 계정 코드가 보여요. 그 다음에 23번 손익계산서 조회죠. 단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에 있죠? 예,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20만. 네, 우리가 그 냉온풍기 팔아서 우리 입력한 거죠. 20. 그 다음에 24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야 되겠죠. 이기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기예정이면 기간을 어떻게 입력할까요? 예,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고요. 이기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 9번 란의 과세표준의 금액은 얼마인가? 9번 란의 과세표준이면 이겁니다. 금액이 과세표준. 그래서 그거 복사가 될까요? 예, 안 됩니다.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684-120-000을 답안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684-120. 다음 넘어가서 25번을 보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 지금 열어놨죠.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란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3번 란의 금액. 이건 복사가 되죠? 예, 120만. 아, 세액이군요. 12만 원. 네. 예. 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금액이냐, 세액이냐? 세액입니다. 12만 원. 복사해서 붙여놓으십니다. 다음에 26번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기 예정, 계속 이기 예정에서 물어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란에 이것도 세액은 얼마냐? 네, 16번에 세액.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280만. 다음에 27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니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시 조회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기 예정 또 7월부터 9월이네요. 7월부터 9월로 9월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전자매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은 얼마인가? 매출, 전자, 부가세 합계. 이게 부가세 합계죠? 전자의 합계. 68292,000 이걸 답안에 복사가 되면 복사해서 붙여놓으시고 안 되면 이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68292,000. 그렇죠? 그 다음에 28번 계산서 합계표에서 문제를 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이기예정, 예, 이기예정에서 부가세는 다 낸 문제를 냈네요. 7월부터 9월. 전자매입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매입입니다. 매입 밑에죠? 예, 전자입니다. 공급가액 150만 원이 답이죠. 예.
매입에서 전자 공급가액 150만 원을 답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29번 예적금 현황을 줘야 한다. 먼저 좀 닫을 거 닫고 예적금 현황 여기 금융자금관리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12월 말 은행별 그러면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에서 잔액 탭에 와 있죠? 12월 엔터 하면은 12월 말로 지금 우리가 탭이 잔액 탭과 원장 탭이 있는데 잔액을 줘야 할 때는 이 잔액 탭에서 기간을 날짜는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잔액이 여기 쭉 있어요. 옳은 거 신한은행이 433612 신한은행 43 틀렸네요.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14500 우리은행 틀렸네요. 국민은행이 3190 국민은행도 틀렸네요. 하나은행이 4315 하나은행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하나은행 4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30번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1번에 작성된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의 금액은 얼마냐? 네,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걸 불러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있죠? 그러면 딱 열립니다. 1번 탭에 가가지고 12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의 금액 이거 자주 물어봐요. 14300 이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 문제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짜, 기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입력하셔야 되고, 이제 양식이라는 게 대부분 무슨 거래처 원장이니, 계정별 원장이니, 총계정 원장이니 하는 거에 보면은 다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잔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질문하셔도 돼요. 입력할 때마다 예. 계속 잔액이나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수동결산 자동결산만 누르면 금액이 원장님과 안 맞아.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을 누르면 정부 추가하면 에러가 그 전까지는 계속 다 맞춰서 금액이랑 전표 추가를 눌렀다는 것은 저 결산 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 네. 그러면 에러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질문을 하실 걸. 지금 그 작업을 한 지가 아, 제가 좀 빨리 나가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뒤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질문은 바로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미 다 그거 끝나서 왔기 때문에 지금 가서 그걸 또 맞추려면 그래서 그게 틀려가지고 지금 여기 저 평가 문제 풀 때 많이 틀렸나요? 네, 많이 틀렸어요. 예.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바로 해결하는 거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도 관계없어요. 천천히 가도 여러분이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예. 질문 많이 하면 이렇게 빨리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화가 된다고 믿고 내가 지금 빨리 가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남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 본인의 입장에서 바로 질문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질문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급해서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다 뒤에 거 다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해를 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단계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렀는데 에러가 난다. 그거 이해가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떤 전표든 간에 입력이 됐을 텐데 일반 전표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넘어오는 전표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어, 이거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왜 에러가 나? 결산 자료 입력에서 넘어왔던 걸 다시 입력해서 넘기려면은 이걸 제거하고 눌러서 삭제해 버린 다음에 다시 입력해서 다시 넘기면 되는데 뭐 입력할 항목이 요거 매출원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거 하나였기 때문에 뭐 잘못될 것도 없었거든요. 기말 상품 재고액 4천만 원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에러 날 것이 없었어. 그것이 에러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표 데이터 입력한 것이 잘못되어서 에러가 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맞춰가지고 찾았으면 됐어요. 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질문해 주시는 거 당부를 드리고 31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31번, 32번은 회계정보 분석 문제예요. 계산기를 쓰는 문제죠. 부채 비율은 기업의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이렇게 지급 능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될 것은 끝부분. 전기, 전기인가 단기인가. 예, 지금까지 계속 전기에서 내고는 있지만 그건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전기 부채 비율이구나. 네, 문제가 지금 전기 부채 비율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공식은 이렇게 알려줬어요.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열어야죠. 재무상태표 12월로 전기 거니까 이거는 단기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전기는 기본 데이터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계산기를 쓰면 다 정답을 맞춰낼 수 있죠. 자, 부채 총계로 내려갑니다. 저기 가면 부채 총계가 있죠. 여기서 계산기에다 이걸 입력해야죠. 오른쪽 버튼 계산기. 입력이 잘 안 돼요, 이게. 첫째 줄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리고 한 줄은 지워요. 라인 삭제. 그 다음에 나누기로 바꿔요. 바꾼 다음에 자본 총계로 더 내려가야 자본 총계 있죠? 여기가 자본 총계죠. 자본 총계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 곱하기로 부호를 바꿔요. 그 다음에 100 엔터. 그러면 결과값이 52라고 나오네. 52가 보기에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2번은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를 냈네요. 문제를 앞에 설명은 이제 매출 렉 순이익률을 쫙 설명한 거고 뒷부분을 잘 읽어야 돼. 전기, 대전장식의 전기에서 문제를 냈어요. 전기의 매출액 순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냐. 공식은 여기 나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에다가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열어놓은 게 있으면 그걸로 바꾸시고 닫았으면 새로 12월로 작성한 다음에 전기에서 당기순이익은 맨 아래에 있는 요거죠. 여기를 계산기에 입력해요. 100, 420, 000이거든요. 계산기에 이렇게 딱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나누기로 바꿔요. 나누기로 바꾼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면 매출액이 맨 위에 있습니다. 560, 000, 이거 선택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런 다음에 부호를 곱하기로 바꿔.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100 엔터 쳐요. 엔터 치면 결과값이 17. 거기에 17이 있을 거예요. 2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면 시험 끝. 이렇게 하면 시험 끝납니다. 여러분의 답안지는 이제 시험 볼 때 왼쪽에 이쪽에 문제와
답안 작성하는 것은 왼쪽에 여러분이 정렬해 놓고 쓰실 거고, 문제와 다 앞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창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더존 교육용 프로그램을 오른쪽에 서 이제 작업을 해서 조회하고 해가지고 창을 분할 잘 해서 쓰시면 돼요. 자, 71회까지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 69회부터 71회까지를 봤을 때 난이도 차이는 뭐 아주 유사유사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예, 다만 이제 71회에서 기억나는 것은 이 유형자산 매각 거래를 메인 매출점표로 출제를 했구나. 예, 요거는 좀 센 문제를 하나 냈다는 것입니다. 예, 센 문제를 하나 냈다. 그래서 그 분계를 틀렸으면 여러분이 아까 평가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선 그거를 틀렸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잘못 나왔을 테니까. 그 분계를 놓쳤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무 수행에서 뭔가를 놓쳤을 때 나중에 평가 문제에 내가 이게 몇 점이 반영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은 네,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예. 물론 앞에서 저 실무 수행을 여러 개를 뭐 못했다면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한두 개 정도 여러분이 좀 놓쳤다, 뭐 잘못했다 해도 점수 나중에 평가 문제에 여러분이 이제 실수한 대로 답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답안지하고 한번 맞춰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점이나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가 지금 그 저 회계정보 분석까지 합쳐서 70점 나오거든요. 뒤에가 이론이 30점. 이거 두 개 더해서 70점 나오면 합격이에요. 두 개 더해서 70점. 네.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은 조금 되긴 있는데 네. 그냥 아예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72회부터는 좀 쉬었다가 풀이를 할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바빠서 내가 질문을 아직 못했다. 질문거리가 있는데 질문을 예, 없으시면은 쉬었다가 10분간 10분 후에 72회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